변상욱 감찰 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찰 부반장 유시민 감찰 부반장 나왔습니다. 아 예. 근데 아무튼 둘 다 카메라 직원 하나 아니고 고정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감찰 부반장입니다. 지금은 또 자, 쓰리샷을 잘 잡아주세요. 아까 없는 빈칸을 비췄는데 자. 근데 이렇게 앉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MC를 보고 제가 출연하든지 제가 MC 보고 출연을 하든지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네요. 출연자로 저도 처음입니다. 살다 보니 뭐 예, 뒤죽박죽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예. 캐시? 첫 번째 우리 정부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OECD 평균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26일 OECD에서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2023년이라는 걸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무튼 한국 정부는 OECD 국가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아주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아시아경제에는 써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 이건 뭐 대한민국이 잘 돼 있으니까 만족도가 높았고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이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것,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권리가 상당히 보장돼 있다. OECD 평균치 30%를 훨씬 넘는 55.1%나 현 정부가? 지금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게 문제예요. IAEA가 보고서를 내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OECD가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도 틀리다 그러고 그러면 뭘 믿겠다는 거예요. 언제 조사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보시면 정부의 신뢰도 조사 지표는 2021년 거를 갖다 썼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정부의 공공 서비스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도 2021년 거를 가지고 썼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규제를 갖다가 정부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고 있나도 2021년 걸로 써서 점수가 나왔습니다. 공공 고용에서 특히 또 여성 비중 같은 경우도 2021년 걸 썼는데 2023년 거를 쓴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성 의원이 몇 명이냐. 이건 바로 세서 보고하면 되니까 그때그때 다르지만 여성 장관이 몇 명이냐. 이것도 뭐 바로 보고하면 되니까. 그러면 아시아 경제는 문재인 정부 신뢰도 OECD 평균보다 높아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OECD가 각 나라 정부의 신뢰도를 비교 평가했다 그러면 한국에서 언론이 받았을 때는 그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를 말을 해줘야죠. OECD나 예를 들면 BBC나 뭐 로이터가 한국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 거다 이렇게는 안 쓰더라도 한국 언론은 21년 거를 가지고 지표를 설정을 했으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 성적표입니다. 한 줄 어딘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집어넣는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냥 넘어간다. 항목별 한국 지표현황 저 그래픽에서 그 가로 쳐 있고 빨간 고기에 그 2021을 발견해냈으니까 다행이지. 약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약 사면 뒤에 설명서에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어쩌고 하고 또 돋보기를 봐야 보이도록 써놓잖아요. 예. 야, 이건 진짜 몰랐다. 아무튼 야, 뭐라 참 얘기하기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쓴 기자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기자가 썼는데 편집에서 야 이걸 갖다가 성적이 잘 나왔으면 문재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쪽으로 가야지 마라고 했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죠. 설마요? 설마요? 그러니까 아니면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합시다로 갔을까요? 기자가 문재인 정부라고 썼을 수도 있죠. 데스크가 한국 정부로 바꿨을 수도 있고. 여하간 이거는 기만적이지 이렇게 제목을 보면. 사실상 기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표들을 볼 때도 앞으로는 정부가 어떤 걸 어떻게 했다든가 한국 경제가 어떻다라고 하면 어느 지표를 보고 했는지를 갖다가 반드시 확인해야지 잘 나갔을 때 문재인 정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뒤집어 쓴다든가. 그러니까 정북 주사파가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시기에 그러니까 이 OECD의 평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OECD가 지금 정북 주사파에 장악당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예. OECD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그렇죠. 바로 가야죠. 바로 가는 예. 걸로. 자,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 시간이 없네요. 자,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이 참 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난타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상의 신문의 제목들입니다. 언론사의 제목입니다. 요게 그나마 양쪽을 다 예. 예. 거짓 난타전했다. 선동하지 마라. 예.
당신이 잘못했다 책임져라 사과해라 네. 이렇게 하고 싸웠다라는 게 이제 그나마 기계적인 보도인데 그 국토위원회를 보도하는 것에서는 저게 이제 가장 뭐 나름대로 일반적인 중립적인 경우죠. 거죠. 예. 그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주리면 양평 고속도로 실체가 궁금했는데 한 방이 없었던 민주화 철벽 방어 원희룡. 이거는 지금 이거는- 원희룡 잘했다는 건데. 원희룡 장관이 방어를 잘 해냈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한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양평 고속도로의 실체는 왜 바꿨느냐? 바꾼 걸로 인해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관여가 되느냐? 이게 이제 실체인데 궁금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궁금했는지부터 의심이 좀 되긴 합니다만 한 방이 없었다 민주당. 그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예, 이거는 원희룡 장관을 칭찬하는 자,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대입니다. 원희룡을 당황시킨 야당의 이소영 의원 쓰레기 땅인데 그걸 누가 거기에 왜 고속도로를 갖다 끌어들이겠습니까? 그럼 쓰레기 땅인데 왜 이렇게 차곡차곡 계속 산 거냐라고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서류는 없는데 했는데 서류 여기 있다라고 들이밀기도 했고 그래서 원희룡 나오는군요. 동공지진. 동공이 지진될 정도로 원희룡 장관을 당황케 했는데 맨 앞에 철벽방어 원희룡. 그 도대체 같이 취재를 했는데 저런 것인지 저게 이제 언론이에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마땅한 시각의 다양성 아닐까요 혹시? 시각이 딱 예. 참으로 관대하다. 아니, 요새 유시민 작가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야 돼. 아무튼 그래서 자료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 여기 있는데요라고 해서 눈이 벌게질 정도로 열이 올랐는데 이 관련 보도 중에 철벽방어라고 한국일보의 이 보도 사진이 제일 뭐랄까 찰나의 순간 잘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예, 보면은 지금 한준호 의원이 원희룡 장관이 없다고 한 자료를 딱 꺼내 드는 순간이거든요. 그 자료 넘어 원희룡 장관의 표정을 잡아냈잖아요. 아주 순간 포착 훌륭합니다. 장관을 해보셨으니까 장관 국정감사를 해봤죠. 준비한다거나 청문회를 준비한다 그러면 국장 과장 실무자들은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의원이 갑작스런 질문했을 때 장관이 쓱 돌아보면 벌써 그렇게 하고 5분이면은 웬만한 자료는 다 갖다 냅니다. 3주째 자료가 있는데 없는데 뭐가 뭐 알았는데 몰랐는데 저럴 메모까지 수가 다 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없다고 하는데 한준호 의원은 여기 있는데 이런 상황이었죠. 이제 원래 제대로 업무를 하는 장관은 돌아보지 않죠. 돌아보자. 예, 절대 안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이 가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아는 만큼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예. 그리고 정말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확인하고 이따 오후 회의 시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에 다시. 이렇게 하죠. 예. 뒤로 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본다는 거는 업무상 저 쪼다예요. 그런 뜻이에요. 예.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업무 장악이 안 됐다는 얘기지. 예. 전혀.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대충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일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산부터 시작해서 이 무슨 세종시까지. 어렵습니다. 자, 예. 그런데 또 우리가 궁금한 우리가 숭앙하는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행신동 1082번지 땅 아십니까? 원희룡이 한준호 의원한테 물었다. 그랬더니 한준호 의원이 그걸 제가 왜 갑자기 답을 해야 되죠? 라고 당황해하더라라는 쪽으로 이제 실었습니다. 지금 행신동 땅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 집은 모르지 않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이 소유한 땅의 지분을 어떻게 알아서 그게 거기 대통령 땅에 있는지 알겠냐 이런 식의 답인 거예요. 예 회심의 한 방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했더니 조선일보가 그걸 부각시켜 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래서 회심이 한 방이 됩니까 유시민? 뭔가 이게 이제 논점을 일탈해 갖고 프레임을 바꾸려고 애를 쓴 거죠, 그죠? 당신 사무실이 있는 행신동 땅 번호는 제대로 아시오? 이렇게 물었는데 그걸 결국 이제 대통령을 어떻게든 비호하려고 아마 조선일보가 쓴 것 같습니다. 논점 일탈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집원이 그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 집원이 아니잖아요. 그 옆에 주민센터인가 예. 거기 집원이에요. 실제로 86번지가 그래요. 예. 예. 그것도 그렇고 집원은 몰라도 거기 자기 사무실 있는 건 알죠. 그렇죠. 예. 집어는 알 거. 거기 사무실 옆으로 새로 도로 난다 그러면 당장 쫓아가서 알아보죠. 이 도로 왜 필요한 거냐 이렇게. 예. 자, 그럼 다른 각도에서 쓴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경제성 교통량 때문에 종점을 변경한다더니 흔들리는 국토부의 근거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국토위에서 무엇을 따지려고 했는지 따지다 보니까 국토부에 무슨 문제점이 드러났는지를 제일 간략하게 잘 설명한 제목에 가장 많은 게 담긴 예,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저렇게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1082번지 행신동 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잡는다든가 치고받고 싸움 치열해 이렇게 잡는 것도 좀 무책임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시각의 다양성을 인정해야죠. 시각자연성. 요 사안 관련해서는 조선일보 활약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겨우 요 정도. 예. 예. 1082번지 땅 아십니까? 이건 무슨 대단한 한 방에 있는 것처럼 이 정도 기사 뽑고 말이잖아요. 근데 애잔하죠. 그러니까 예, 이걸로 되나? 애잔합니다. 예. 얘들아? 그날 국토위를 종합해서 한 방으로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지금 민중의 소리 기사나 아니면 적어도 요 정도인데 뉴스토마토 기사 한번 볼까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자료 없다더니 원희룡 장관 야당이 제시하니까 그제서야 죄송하다. 적어도 어떤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구나 또는 어떤 분위기였구나는 이 정도는 써야 써야 알 수 있는 거죠. 저 장면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지금 장관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도와주는 건가요? 이렇게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의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러면 장관은 나갈 때 일목요연하게 관련 자료와 팩트를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놓고 나갑니다. 원래. 그래서 야당이 공격을 할 때 방어할 거는 방어하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러면서 옹호할 거는 옹호하고 예. 이렇게 해서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장관이 어떤 근거 어떤 자료가 있는지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나와서 되는 대로 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걸 지금 내버려 두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는 예,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국토부 공무원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연루되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요. 예. 지금 발 안 담글라는 거예요. 이게 먹물 튈까봐 지금. 예. 알았어요. 그냥 알아서 해보세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제 시키면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는 볼게요. 장관이 지시하는 거는 하는데 지시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커버해 줘야 된다라는 걸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지금. 판단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렇죠. 장관을 해본 분의 지금 그다음